머니투데이 2026년도 1월 2일자 기사입니다. 어, 이 장동혁 한동훈 겨냥 당내 통합 걸림돌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뭐 장동혁이 무슨 뭐 한동훈을 까놓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는데, 지금 니들이 찬물 더울 가릴 때가 됐느냐. 찬물 더울 가릴 때 아니다. 뭐 일단 한동훈이든 뭐 전환길이든 누구든지 들어온다면 받아줘라. 그래 숫자를 채워야지. 그런데 이제 장동혁이 한 발 좀 물러서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장동혁은 한동훈을 겨냥해서 당내 통합 걸림돌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라. 너 그 가족들이 뭐 윤석열 뭐 전 대통령 뭐 등 뒤에서 뭐 가족들이 악플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해지,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비상계엄 무거운 책임감. 연일 쇄신과 통합을 요구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통합을 한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며,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 직접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이가 직접 갔다가 뭐 국민이나 이 당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당원 게시판 사태로 내용이 극심한 가운데 당사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자기 것은 매듭져야 됩니다. 장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보수 통합에 대한 구상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야당 다음에 국회의원 뽑을 때 여당하고 야당 어디를 뽑을 거냐 했을 때 44%가 야당을 찍겠다. 그리고 33%가 여당을 찍겠다라니까 서울이 바로 밑이죠. 바로 우리 국정에. 그런데 서울에서 44% 야당을 찍겠다라면 국민의힘당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부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조국한테 뺏겨요. 조국 뺏기면 민주당이나 똑같죠. 장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보수 통합에 대한 구상 묻자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 등 집구석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합을 하고 한동훈이는 다시 기어 들어와서 여기 일을 하려면은 자기 잘못된 점은 사과해야 돼요. 가족이든 뭐든 자꾸 뒷발 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지나간 거 인정하고 정리하고 서로 단합해야지. 장 대표는 개혁신당 등 바깥 보수 진영과 연대돼서는 지금은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국민의힘 힘을 키우는데 노력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을 생각이에요. 지금 173석을 가지고 170이 저희 과반을 넘어버리면 민주당 국민의힘당 필요 없거든요. 야당 필요 없이 지그들이 과반을 넘어버리니까 전부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견제를, 여당이 제멋대로 가는 걸 견제할 수 있는 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 44%가 야당을 주겠다라고 33%가 여당이라면은 상당히, 그런데 집안 싸움하고 있다가는 딴 데로 간다. 딴 데로. 그러면서 선거 전 연대 통합을 미리 말한다면 자강으로 채울 부분을 연대 차지해 각자 확장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당내 통합 방안과 관련해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사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만약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동훈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 말했다.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이는 뭐 윤석열 뒷담화 까고 국민들 인터넷에서 그런 거 안 했으면은 차기 대통령 제1번은 한동훈이었겠죠. 그런 건 뭐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윤석열로 인해서 뭐 법무장관도 하고 또 이게 당대표까지 해놓고는 그 뒤에서 그 가족끼리 전부 그렇게 했을 때
어,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이 한동훈도 다 지지했거든요. 근데 그 배은망덕한 그런 그 참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다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하고 다시 국민당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것을 얻고 들어와서 딴소리하고 뭐 지가 잘했다라고 계속 그러면은 좋지 않죠.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지금 장 대표는 그러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죠. 뭐 장도 당원들과 관계에 직접 걸림돌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의사에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 판단으로 연대와 통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말한 걸림돌은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죄송하다고 모든 국민과 당원들한테 사과하고 나서 그 솔직하게 뭐 빼고 막 말 돌리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만약에 비상계엄에 20명 가량의 한동훈 그 의원들이 가서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 표를 갖다 안 해줬으면 윤석열이나 이 한덕수나든지 전부 그 법원에 가서 구속당하고 이런 짓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그 규모로 봐서 그 전두환이처럼 뭐 광주를 학살시켜버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금 상황하고는 달라졌겠죠. 다행스럽게 지금 김문수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낫다. 그런 걸 위로를 삼으니까 국민들이 49%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한테 63%까지 지지를 주는 이유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거죠. 그나마도. 최근 당무 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 발표로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는 점에 대한 한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당원들을 향한 사과에 나서는 게 당내 통합의 선행 과제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그것은 당대표가 나서 대신 설득하거나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연대와 통합이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당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말이 맞아요. 내라는 바로 한동훈이가 했다.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장 대표는 자신에게 지속해서 12.3 비상계엄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바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20명이 가서 거기 민주당한테 가서 표를 줘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 아니에요?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온 국민이 보고 한동훈이가 다 봤잖아요. 그거 30명 줄탄핵 시키고 2020년도 50명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 뚝 올려니까 떨어졌던 민주당 의원이 50명이 갔다가 그냥 무대기 표로 나와서는 당선돼 버린 거 안 봤어요? 그러고도 가서 20명 끌고 가서 거기서 도장을 거기다 표를 갖다 찍었으니까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내란에 지금 이 윤석열에다가 저 나를 치고 뭐 한덕수 다 하고 국민의힘당 뭐 해체시키니만이 이런 소리 나온 것은 다 한덕수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 제일 잘못된 것은 김문수다. 지가 단일화 시키겠다고 나와서는 34%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한덕수한테 안 주고 11%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피선공 박탈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박탈이 안 되고 이재명 41%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재명을 지 11%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피선공 박탈되면 어부지로 지가 대통령이 되려 했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주기는 아까우니까 기호 2번은 절대 안 준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20번을 넘게 뭐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의 뭐 정권은 절대 안 준다 이래서
갖다 시켜놓으니까 11%를 가진 지가 한덕수를 안 하고 지가 나갔잖아요. 한덕수하고 단일화 했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단일화 안 하고 김문수가 됐다면 이 나라는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나빠져요. 상당히 세계적인 정세가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지금 있는 정치권에 깔려있는 대통령 후보들보다 훨씬 낫다. 단지 이제 환율 문제라든지 이 사법을 죽이는 거라든지 국민의힘당을 갖다 해체시키니 이런 짓거리 정치 보복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후임도 찍어주겠다. 연임도 찍어줄 수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환율 좀 그때 내가 그 전에 후보 시절에 이재명 막 찍어댔던 것이 뭐냐면 경기지사하고 성남시장 때 후임들이 와서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곳간이 다 이 모양이잖아요. 왜 자꾸 나라 돈을 가지고 뭐 정치판에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에다 돈을 쏟아냅니까? 그 자기 돈입니까 그거?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말 여러 차례 드렸다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갈라진 결과를 이야기했고 그래 국민의힘 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까지 끝말 못한 건 국민힘당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보여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통합을 못해요. 통합을. 뭐 이혜원이가 뭐 현 정부에 발탁이 돼서 국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라고 지랄을 하고 있잖아. 이게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저들이 뭘 해먹겠어. 국민의힘당이 지금 좋은 찬스고 국민들은 야당이 너무 약하니까 44% 야당한테 펴줄 거야 그러고 있고 여당은 34%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여당에다가 이 야당이 한테 더 줘야 되는 걸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내 분열이나 일으키고 서로 기싸움이 나고 이 짓 하면은 그 좋은 찬스를 뭐 다른 소금 제1야당한테 안 가고 소규모 뭐 조국이라든지 누구예요? 그 개혁신당이나 이런 애들이 가져가는 거죠. 제1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표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게 그래야지 민주당이 이렇게 독재를 안 쓰죠. 이런 입장에 불구하고 당내에서 계속 스스로 과거로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며 계엄에 대해 계속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죠. 지가 왜 그걸 철저하게 그러면서 뭐하게 침뱉고 돌아섰던 놈들이 다시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자기 침뱉었던 걸 잘못했다고 해야지. 대통령 잡아놓고는 뭐가 잘했다고 뭐 지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국민의힘당을 갖다 망친 놈들은 김문수하고 한동훈이다. 이러잖아요. 김문수하고 한동훈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았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국민의힘당 망친 놈들은 김문수하고 한동훈이라고 했어요.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의 계엄에 대한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뭐 지 끌고 가서 거기 가서 표를 20표를 갖다가 줘서 대통령 넣고 한덕수 집어넣고 아주 뭐 15년 했다가 국민힘당 해체시키라니까 꼴 좋겠네요. 보니까 여기에 1등 공신이 한동훈이 하고 김문수였다는 거예요. 김문수는 그 한덕수 34% 지지율을 갖고 있고 지 11% 하면은 이재명 후보 41%보다 훨씬 많죠. 그거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가 갖다 고집을 하고 지가 되려고 깜도 안 되는 게 국민의힘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이 된 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만약에 국민의힘당에 김문수가 됐다면 이재명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발가락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머리가 비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금 했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한테 보여준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49%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가 지금 63%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건 뭐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63% 지지율 받고 있냐? 40%대고 10%까지 떨어졌던 국민의힘당이 28%, 30%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좀 단일화를 좀 처음 더운 박 찬박 가리지 말고 한 대신에 한동훈이는 자기 가족이란데 이런 것이 다 온 세상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뭐 자기가 잘했다라고 우기면은 그거 오히려 국민의힘당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깔고 나가면. 한편 장 대표는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런데 헌법 84조가 괜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수사 대상이 됐더라도 지금은 현역 대통령한테는 그럴 수 없도록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뭐하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당리당략이 우선이지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 요새 정치하는 여야 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 헌법 84조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단 그거는 묻어주라는데 무슨 2022년도 지방선거 공천 헌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그런 것이 설령 있었다 해도 그게 다 무효가 된다. 헌법 84조를 법을 갖다 배운 놈들이 다 알면서 왜 이러냐. 국익에 도움이 되질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는 그 법이 이재명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그거 있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강선우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되니까 아니다며 당시 당대표 때 이 대통령은 진술이 담긴 비리 타운선을 묵살했다.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친데도 경찰은 눈치만 살피면서 수사 자체를 유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며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해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보좌진에 대한 폭언 갑질 논란이 돼서 이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처리하고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원의 장관 보좌진의 폭언 갑질은 약간 뭐 죽여버리겠다 그런 부분은 좀 과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제 뭐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 그 참 바보짓을 할 경우에는 저기 흥분했을 때 그런 소리 뭐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것이 강선우라든지 누구예요? 김병기 같이 그런 하고는 그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지. 이해원 무슨 폭언 갑질 이런 것은 저기 강선우라든지 김병기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이해원을 물고 늘어서면은 국민의힘당은 그 짓거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잡아먹고 찍히고 시기 질투하고 그 당에서 쓸만한 사람 붙여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갖다가 쓰면은 그걸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뭐 난도질 쪽집게로 뭘 하겠다라고 이 짓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이 국민의힘당의 그릇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한테다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은 정치가 바뀌면 다 남은 것을 시군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당으로 쫙 채우는데 그 중에서도 난 인물이 낫다는 것은 좀 스케일이 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인선을 뽑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쓸만한 사람만 했다가 적소에 넣어서 한다는 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은 머리는 좋은데 시기질투라고 속연머리가 그릇이 작아요. 아니 국민의힘당에서 그걸 뽑아갔다라면 국민의힘당이 그만큼 똑똑한 인물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원이를 갖다가 죽이고 난두질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을 갖다 지지했던 사람이 등 돌려요. 곧다이 짓거리 하면은. 이번에 국민의힘당 이혜훈이를 얼마나 까부시고 지랄을 하는지 한번 우리도 한번 주목해 볼 거예요. 자기 당에서 나온 사람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갖다가 밟아버리고 이 지랄을 하면은 그것을 이혜훈이가 뭐 민주당에 가도 뭐 할 수 없는 일인데 당 뭐 국민의힘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대통령 필요해서 픽업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하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병폐예요. 지 식구 잡아먹는다고 내가 한 거 이 말이에요. 정확히 지금 표변을 보이고 있네요. 자기 식구를 감싸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랬죠.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당에 내놨으면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당은 난도질을 해서 대통령은커녕 저기 감방에 넣었을 거라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부 감싸고 다 해서 대통령 만들어내잖아요. 국민의힘당은 이거이 부족하다는 거야. 이게 보세요. 지금 이혜훈이 가지고 저 하는 짓거리가 바로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도 1월 2일자 기사. 장동혁 한동훈 겨냥 당내 통합 걸림돌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발 뭐 같은 이혜원 얘기예요. 계속 할게 이건. 뉴시스예요. 2026년도 1월 2일자 기사. 여당은 이혜원 보좌질 갑질 의혹에 본인이 성찰 중 청문회에서 검증이라 했네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당이 난도질하고 또 지당의 시기 질투로 이 지랄을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당 지지했던 나 같은 사람은 본래 민주당 김대중부터 무죄까지 지지했던 호남 사람이고 여기 완도예요. 서울서 한 45년 거기서 살았지만 이혜훈이가 우리 동네에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서초 뭐 우리가 방배동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보수 포용의 원팀 코리아 만든 거 국익 관점에서 봐야지. 그럼 국익 관점에서 봐야지. 이 국민의힘당이 저기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요? 이것들이 스케일이 좁고 이기적이에요. 시기질투가 심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처럼 이렇게 대통령 못 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다 뺏기고 이지랄하고 다 이기적이에요. 단합을 못. 지그들끼리도 뭐 윤석열 뭐 관저에 가서 그 옆에 섰던 사람들 다 처벌하자 이따위 짓을 하고 이것이 국민의힘당이에요. 지금 이혜원이 가지고 뭐 청문회 때 뭐 송곳 뭐 감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한번 볼 거예요. 이 무죄점을 지적하고 나는 계속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릇이 크다. 몇몇 안 되는 거물들이 인설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갖다 국가에 필요한 사람을 갖다 썼어요. 다른 반대 정부에서 썼던 인물도 좋으면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 한덕수 전 총리를 김대중도 쓰고 이명박이도 쓰고 윤석열도 썼어요. 그런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후를 직시하고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것은 뭐 국민의힘당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지금 새로운 각오가 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보다 훨씬 한참 높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혜원을 발탁한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다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송곳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국민당은 그 시기 질투하고 니들 당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저거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부 다 11일 초 후에 종료된다고 하네. 이거 바꿔봐요. 틱톡에 1시간 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후보자는 보좌진 관련 사안에 대해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성찰 자세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했잖아요.
이혜원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저 사람이 서초 갑인가 예, 답이었어. 방배동에 나왔어요. 이 후보자는 과거 탄핵 반대 발언에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쳤다며 고개 숙였고 이러한 사고 진정성과 변화의 실천 가능성 인사청문회라도 제도적 절차 속에서 엄정하게 검증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에 썼던 농림 그 수산부 장관인가 뭐 그 사람 여성도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으면 그대로 쓰는 거 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 시절에 엄청 공격을 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 49%로 당선된 사람이 왜 63%까지 갔냐? 중도층들이 그리 간 거예요. 김문수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재명이 후보가 돼서 다행스럽다. 지금 저 인물 선정한 것도 보세요. 벌써 국민의힘당하고는 게임이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뭐 저거 식구를 갖다 채용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무슨 뭐 이중배우 뭐가 뭐 좋았느냐 심판 거기서 뭐 끌어다가 쓰고 뭐 자기들 배반했다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거리 그게 뭘 배반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낙마 공세에 대해서 미래와 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결단을 정쟁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래 맞아요. 이게 이 국민의힘당이 못난 부분을 보여줘서 난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에 실망스러워요. 박수석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서로 다른 색이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를 향한 담대한 도전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인사는 진영 내부의 인재만 안주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사고의 결과라고 했다. 이 파란색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해서 오직 파란색으로 채워지지 않고 보수 진영의 역량 있는 경제 전문가를 포용함으로써 진영을 넘어서 원팀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에까지도 통하고 손을 내민 이유를 국민의힘은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이번에 이혜원의 발탁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원의 발탁을 보고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치욕스러운 부분은 국민의힘당이 보여준 이혜원이가 뭐 저들을 뭐 버리고 김중배우 뭐가 다이아몬드가 뭐가 뭐 한자 심파조로 말하고 자기를 배반했다는 둥 정말 부끄러워요. 저게 국회의원 수준인가? 그러니까는 대통령 국민이 만들어줘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지 못해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니까 오늘 뉴스에서 2026년도 1월 1일자 기사 이혜원 보좌직 갑질 의혹에 본인이 성찰 중이고 청문회에서 검증. 청문회에서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지당을 시기질투로 잡아내리는데 우리 국민은 참 콧웃음이 나와요. 자기 당 식구를 갖다가 정부에서 쓰겠다고 한 것을 끌어내려서 난 냉동이 친 거 우리는 똑똑히 볼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힘당이 부끄러워요. 그것을 그렇게밖에 못 보느냐. 많이 배우면 뭐해. 보는 시각이 그 모양인데. 오늘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계속 하겠어요.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얼마나 됐나 그게들. 한 장은 됐나?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 조금. 안 그러면